여러분, 미국의 FOMC, 그러니까 연방시장공개위원회가 금리는 2023년에, 원래는 2023년까지도 제로금리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금리를 한 2번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가 한 1년 정도 앞당겼죠.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영향을 받았거든요. 특히 다우산업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미국의 정시가 금리 인상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거의 폭락했어요. 제가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급락보다는 폭락에 가깝습니다. 자, 다우산업지수입니다. 1.58% 떨어졌습니다. 1.58%면 거의 폭락에 가깝죠. 그래서 533.37이 빠졌고요. 33,290.08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다우산업지수는 계속 지금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주간 단위로 보면요.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지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지금 많이 빠져요. 이대로 가면 진짜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에 기록한 게 6.47%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이번 주가 최대치 하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1.91%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좀 덜 떨어졌어요. 0.12% 떨어졌습니다만은 지금 다우존스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양새. 금리 인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뭐 전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주식시장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가볍게 볼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가볍게 볼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전일 대비해서 5.18%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간 단위 하락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다우산업지수는 떨어지더라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나스닥의 특성상 이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많잖아요. 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팡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뭐 페이스북,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또 애플,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데가 대부분 이게 기술주인데, 기술주는 사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0.92%가 떨어져서 130.97이 빠졌고요. 그래서 14,030.3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일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연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연일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 통화정책의 담당자들이 연일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신호를 내보내는 데다가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이 두 차례가 아니고 2022년, 그러니까 내년으로 땡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금리 인상을 내년 말쯤으로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아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것도 미국의 경제방송인 CNBC에 출연을 해서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023년까지도 재료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난 6월 초죠. 지금 6월이지만 지난주죠. 6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만들면서가 아니라 개최하면서 이게 2023년에 2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제는 또 땡긴 거예요. 내년 연말쯤으로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땡긴 겁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꺼번에 2022년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격을 먹을 수밖에요. 이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원하는 게 통화당국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구두 개입도 하고, 지금 구두 개입이잖아요. 구두 개입. 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이잖아요.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하면서 시장이 연착륙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것, 왜 금리 인상을 내년 말쯤으로 서두를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 이유는 물가를 들었습니다. 물가를.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5월 달에 5%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원물가가 3.8%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서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방준비제도도 물가가 3.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PCE라는 게 소비자 물가입니다. 물가가 3.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지금 물가 목표치인 2%보다가 훨씬 높여 잡았잖아요. 게다가 근원물가는 3%까지 받습니다. 이 근원물가라는 게 계절적인 요인이나 혹은 일시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농산물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걸 뺐을 때 나오는 게 근원물가거든요. 어뜸이 되는 물가. 그런데 이게 3%면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말은 연방준비제도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내보여지는 것은 초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성장률이 7%까지 성장하는 만큼 물가도 그만큼 올라갈 거다.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쯤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가 될 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코로나19가 굉장히 잠잠해져야 됩니다. 지금 영국처럼 접종이 엄청 시작됐는데도 하루에 10,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소비가 늘고 또
취업자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게 내년 상반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확확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게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살아나는 만큼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커질 거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다 인정한 거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올해 내내 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10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빨리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연내에 한번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예, 내년 초에도 한 번 더 올린다, 2번 올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가 금리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예, 금리는 올라갑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또한 핵심적인 것은요. 미국의 금리가 인상한다고 하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빠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버텨내고 있어요. 예, 코스피도 버텨내고 있고 코스닥도 버텨내고 있고 심지어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할 정도로 지금 난리거든요. 이거 거품 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이게 꺼지는데 한꺼번에 쑥 하고 꺼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수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때문에 자산시장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예, 거품이 꺼질까 두려운 것. 지금까지는 뭐 금리를 0.5% 정도 올린다, 아니 0.25% 정도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이 꺼지거나 주식이 한꺼번에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차례 더 올릴 때, 내년 초에 올릴 때, 아니 2차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차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갔을 때는 이게 상상 이상으로 예, 이자가 부담이 되거든요. 거의 폭탄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촉각을 굉장히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것,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